안녕하세요. 토플 단계에서 토플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나단 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까? 할 거는 이미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는데, 자,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는요, 여러분이 제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랑 상담을 했을 때 좀 많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한 부분에서 이제 그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템플릿은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독립형을 내가 했을 때.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야? 5개 아니면 많게는 8개 이렇게 외우는 선생님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2개밖에 못 외웠다는 거죠. 그리고 3, 4개는 좀 애매하게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나오면 뭐 대충 생각이 나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외웠던 템플릿을 더 확실하게 외운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좀 외워야 되면 빨리 좀 외우는 방법, 아니면 좀 정확해라도 뭐라도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외우는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세이를 좀 연습을 했지만 근데 제대로 적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템플릿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에세이를 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내가 막상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채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선생님한테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미 그 결과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럼 내가 에세이를 봤을 때 적어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요. 이제 또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문제점보다는 이제 다른 과목으로 점수를 커버하실 생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줘. 스피킹 국민 점수 18점이다. 그럼 이제 라이팅으로 내가 24점을 받아야 돼. 아니면 나 리스닝 나 완전 못해. 근데 리딩으로 내가 커버해야지. 그래서 리스닝 15점 하지만 리딩에서 25점에서 평균 20점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라이팅도 또 포기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템플릿이 다 안 외워졌다라는 거. 자, 제가 쓴 이제 0단계 그 토플 라이팅에 이제 5가지의 독립형 템플릿을 제가 다룹니다. 그러니까 저는 5가지를 다루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또 3개도 될 수가 있고 8개도 될 수 있고 12개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상당히 많은 문단들을 외워야 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학원을 다니신 분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아니면 인강을 들으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템플릿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First of all, 쭈구리 will become too stressed out. 쭈구리 have too much on their plate. This is why i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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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tuation was stressed, 누구누구 out. 누구누구 experienced a similar situation before. The fact that 누구누구 definitely added to 누구누구 struggle from stress. 하고 이제 쭉 내용들이 또 템플릿에 해당이 되는 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템플릿의 또 문제점이 뭐야? 쉬운 문장으로 템플릿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어느 정도 문장력이 있는 걸 내가 보여줘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템플릿도 또 하필이면 또 간단한 문장도 아니야. 되게 복잡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첫 번째는 그래도 배우는 거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 얘나 완벽하게 외우자고 첫 번째 건 보통 잘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우는 템플릿부터 천천히 포기하는 마음이 있고, 아마 시험 3일 전에 그냥 대충 몇 번 읽어보고 만 그런 경우가,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영어로만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한국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말로 이거를 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거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안 외워집니다. 왜? 우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2-3달 학원 다니고 아니면 이제 0단계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딱 이제 다 배워서 했을 때 갑자기 새로운 공부 방법 팍 적용을 해갖고 잘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요. 어떤 템플릿이든 간에 항상 각 문장마다 써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을 때 그냥 선생님이 막연하게 외우라고만 했어라고 하면요, 꼭 그 선생님한테 가져갖고 선생님 왜 이 문장을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잘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꼭 의미를 좀 찾아내려고 하십시오. 저는 항상 에세이는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
구성 요소별로 문장별로 먼저 우리나라 말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유, 두 번째 문장은 설명, 세 번째 문장은 주장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 네 번째 문장은 예시를 시작해 주는 거,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다섯 번째 문장은 예시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내가 각자의 이 의미를요,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순서를 외우라는 거죠. 자, 외울 때 이유, 설명, 주장, 예시, 시작 이렇게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야? 내가 이유를 대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주장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줘야 그래야 내 주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지? 그리고 다음에 내가 설명이 끝났으면 예시를 줘야 되니까 예시 시작한다는 거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예시는 이제 뭐야? 스토리니까 길게 쭉 적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자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웬만한 선생님들의 템플릿은 아마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셨던 템플릿은 아마 이거랑 순서는 다를지언정 되게 비슷한 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만든 템플릿을요, 먼저 문장별로 그걸 나눠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영어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성이 되는 거냐? 다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쓰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 오래 안 걸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에세이를 배우기 전에 이걸 해주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3일밖에 안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급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템플릿을 약간 상식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를 먼저 좀 절차를 밟으면 그래도 약간이라도 생각나는 문장을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요소별로 구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다 외우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장체로 외우는 것보다 특정 단어들만 몇 개 이렇게 뽑으시면요, 훨씬 더 문장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too stressed out. 이런 식으로 내가 too stressed out, too much on their plate, stress 누구 out, similar situation, the fact that struggle from stress.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키워드를 해당이 되는 걸 외워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외워지고,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문장을 못 적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나면 그래도 문장 하나는 쉽게 영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단어에 맞춰서 여러분은 보통 영작을 하는 습관은 기본적으로 배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완벽한 템플릿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단어나 아니면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수거나 등등등 부분을 내가 다 반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전에 있었던 그 긴 템플릿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외워주면 좋겠지만, 내가 끝까지 못 외운 템플릿은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외워주면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두 개만 외웠는데 하나는 적은데 두 번째가 도저히 적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템플릿이 분명히 잘 적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것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뭐라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문장을 적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문장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문장을 영작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외우기 쉽게 짧게 정리해주면 됐습니다. 그게 한국어로 외우시든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중요한 표현으로 따서 외우시든 본인이 편하게 키워드만 딱딱딱딱 순서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걸 외워주시면, 그럼 내 템플릿 못 외운 것도 간략하게나마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히 외워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안 외웠었던 템플릿 있잖아요. 아니면 좀 긴가민가한 거 있잖아요. 빨리 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장별로 정리를 해주고, 상식적으로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이 나와야지 라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근데 내 상식에 안 맞아. 그러면 걔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내 상식에 어차피 맞는 것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들만 딱딱딱 내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갔을 때 물론 잘 외운 거를 위주로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지만 정 아니다 싶을 때 뭐라도 적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에세이를 제대로 적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요 제일 고민하는 거 뭐냐? 문법을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법보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걸 말하냐? 물론 문법이 전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법이 하도 엉터리면 품사를 하나도 지금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수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레이딩 스케일로 봤을 때 문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용적인 것에 비해 훨씬 더 적어요. 말도 안 되게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문법 실수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미국 가도 여러분 문법이 완벽하게 고쳐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단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 영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이상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한 달 안에도 문법 못 고쳐요. 문법 고치는 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문법은 감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앞두고 문법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첨삭 받는다고 해서 원어민한테 받아서 문법 체크만 쭉쭉쭉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뭐 반영할 것 같아요? 반영 못합니다. 대신 내가 반영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빨리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항상 내가 예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장이 students nowadays show more of an interest in politics. 요즘 학생들은 정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예시 내용이 politics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interest를 보인다라는 거 그 내용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적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쭉 읽었을 때 그래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다루고 있는 거는 뭐다? politics와 관련이 된 거 그리고 students와 관련이 된 거 students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본론에서 쓰는 내용은 무조건 설명했을 때나 예시를 했을 때나 무조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관심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I looked up information. 정보를 찾았다라는 거는 관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politics는 뭐야? My local represent. 지금 지역 대표라는 식으로 정치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에 토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관되게 적고 있는지 안 적고 있는지를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채점할 때 본인이 첨삭할 때 자기 진단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에세이의 내용에서 글의 흐름을 보지 마세요. 왜? 글의 흐름은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나름 나는 맞다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점수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보고 아니면 주장을 보고 오케이. 문제에서는 interest, politics, students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에세이 전체적으로 students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건지 interest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건지 politics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건지 그거를 내가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읽다 보면 이건 왜 나왔지? 라고 하면 그거는 과감하게 빼버려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프 토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토픽에 맞게 일관되게 적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프 토픽과 관련된 게 궁금하시면 그러면 제 오프 토픽과 관련된 이제 무료 강의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내가 주장과 관련된 것도 적는 거지만 이유와 관련된 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좀 많은 관심을 보이느냐 정치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보를 갖는 게 컨비니언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내가 언급을 했으면 그럼 당연히 내가 이렇게 이유를 준 이상 본론 내용에서는 그 해당되는 본론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정치와 관련된 내용, 관심과 관련된 내용, 정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편하다와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내가 따지고 보면서 보는 겁니다. I put in a relatively smaller amount of effort. 별로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할 필요밖에 없었다. convenient와 관련되죠. When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going to an office to get information like it was in the past. 자,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뭐야? 정보를 갖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때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내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뭐를 또 보면 되는 거냐? 사실은 컴퓨터가 채점하는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해요. 참고적으로 독립형은 컴퓨터가 채점을 합니다. 하나는요. 컴퓨터가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 문제가 있으면요. interest,
politics면요. interest와 politics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 동사들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interest면 look up information. 관심 있으면 당연히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search, look 이런 식의 동사를 여러분 조회를 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일관되게 적고 있구나. 일관되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다 적을 수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당이 되는 문구를 제대로 내가 반영을 해줬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보다 이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컴퓨터는 어느 정도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일 전에 할 수 있는 것 전체적인 내용 뜯어고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해당되는 내용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내 에세이를 좀 고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거는 이제 다른 과목으로 점수를 커버할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리딩은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리스닝은 도저히 못해서 리딩에서 내가 커버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리딩이 어렵게 나오면요. 리스닝이 쉽게 나오고 스피킹이 어렵게 나오면 라이팅이 쉽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거 같은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쭉 조절이 돼. 그러면 이건 완전 운에 맡기는 거죠. 왜? 리딩이 쉬우면 그러면 리스닝은 어렵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리딩이 강세야. 어렵게 나와버렸어. 조금 점수 깎이지. 리스닝 아예 포기해버렸어. 쉽게 나왔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도 어떻게 한 거야? 못 갖는 거죠. 그쵸? 또 반대로 어떻게 해? 리딩이 쉽게 나왔어. 점수 잘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리스닝 어렵게 나왔어.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나는 18점 받아서 18점 그대로 유지할 줄 알았는데 10점, 막 12점까지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조절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민 점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피킹 진짜 어렵게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죽을 쓰게 돼버렸고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작전의 문제점은 뭐냐? 나의 전공이 화학이야. 정말 운이 없어. 리딩 지문에서는 예술, 고고학, 환경학이 나왔어. 도저히 문과 쪽 내용만 나왔어. 학생들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난이도가 아무리 쉬워도 내용이 아예 안 읽혀져. 망하는 거죠. 리스닝에서 어떻게 나와? 미술, 음악, 역사, 천문학 나왔어. 렉처가. 완전 망한 겁니다. 왜? 난이도를 떠나서 지금 내용에 따라서 점수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강세를 보이는 내용이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얘네 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둘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 라이팅만은 분야와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이팅 점수는 템플릿만 적용이 되는 거를 잘 연습을 해주고 그냥 문제에 충실하게 답변해주면 점수는 일관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팅 부분에서 내가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내가 조금 더 일관되게 적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마 시험 3일 뒤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빨리 내가 약한 부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라이팅 점수에서 항상 똑같은 점수를 나올 수 있게 베이스를 깔아놔야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천천히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템플릿 다 안 외워졌다? 영어로만 외우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구분하면서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세이를 연습했는데 제대로 적고 있는지 말냐? 요소별로 파악을 해주세요.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 분명히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론에서 계속 나왔는지 그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묘사가 됐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점수 커버할 생각이다? 아니에요.
라이팅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팅 혹시 포기하신 분들은 뭐 이번에 3일 안에 솔직히 고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내가 외우기만 하고 원하는 것만 적으면 적을 수가 있는 거니까 항상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우울하게 이렇게 좀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그러면 원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보다 조금 이상의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요 한번 토대로 한번 3일 전에 그냥 짧게나마 내가 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꼭 잘 보시고 꼭 처음 보시는 시험에도 꼭 졸업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